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하늘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30mm인데요. 곳에 따라 천둥 번개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아침 기온 14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출발해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기온 오늘과 비슷한 가운데 소나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방선거 당선인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당선인을 연결해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단오를 앞두고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보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이 소식은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리고요. 강원 영서 남북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6월 10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이달 19일까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에 나섭니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와 산후조리원 등 230여 곳입니다. 점검에서는 식재료와 조리장, 식기류의 위생 상태와 조리 종사자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확인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예방을 위해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이 이뤄집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은 이달부터 9월까지 산란개와 육개 농장 230곳에 방역 울타리와 방역실 설치, 소독 장비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보완 조치하고 취약 요소가 발견되면 농장주에게 즉시 개선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영월군이 이달 말까지 과수 농가 병해충 예방 예찰에 나섭니다. 대상은 사과와 배 등을 기르는 50여 개 과수 농가인데요. 영월군은 농가를 직접 방문해 과수화상병과 가지검은 마른병 발생 여부를 중점 확인합니다. 또 40여 개 농가에는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추가 공급합니다. 평창군은 올해 9월 열리는 제34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할 자원봉사자 24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로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경기장 안내와 물품 지원 등에서 활동합니다. 제34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는 올해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평창군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6.3 동시지방선거 각 지역 당선인과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당선인을 연결해서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새 선거가 끝난 지도 일주일이 흘렀는데 선거 이후에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 당선 소감부터 들려주실까요? 예, 먼저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강원 노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강삼영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새로운 강원 교육을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 약속한 대로 모든 아이가 빛나는 강원 교육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교육감님께 보내주신 우리 도민들의 선택에는 아마 여러 가지 바람이 함께 담겨 있을 텐데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도민들의 기대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선거 기간 동안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공부 잘 시켜달라.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워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학력과 진로에 대한 바람이 가장 컸고요. 그만큼 공교육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님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교육의 부족함을 다시 채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는 곳이 어디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사는 곳을 떠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꿈과 소질이 성공적인 진로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도민들의 명령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당선 소감에서 진보 교육은 학력에 약하다라는 편견을 넘어서겠다고 밝히셨고요. 또 선거 과정에서도 강한 학력, 빛나는 진로를 강조하셨는데 이를 좀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실까요? 네, 사실 학력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하는 강한 학력은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문해력과 수리력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문해력과 수리력을 튼튼히 길러 배움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세심한 진단과 상시적인 보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는 학습 코칭을 강화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중학교 3년 동안 체계적인 학습 코칭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진학 전문교사를 확대 배치해서 성공적인 진학과 진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학생들만 사교육을 통해 받았던 학습 전략과 진학 지도를 공교육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한 학력의 출발점이 문해력과 수리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학생들이 제대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또 사실 강원도 교육의 고질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지역 간 학력 격차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대도시와 비도시 지역 간의 이제 격차를 어떻게 좀 해소해 나갈 계획이신지 여쭙겠습니다. 강원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 간의 교육 격차 문제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같은 도시 지역과 농촌, 접경 지역의 교육 여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교육계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 같은 곳에는 유초중고 복합 캠퍼스를 만들어서 교육과 돌봄, 문화활동과 진로활동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사는 곳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산어촌 학교에 우수한 교사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사 지원과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서 선생님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특구를 조성하고 지원해서 대도시 부럽지 않은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네,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학교의 가치를 판단하는 시대를 넘어야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었죠.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학교가 유지되고 아이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또 학교 폭력 근절과 교권 보호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셨는데 이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갈 계획이실까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교사를 믿지 못하는 곳에 교육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임 후에 가장 먼저 실현할 약속으로 교권 보호를 꼽아왔습니다. 교육감 직속에 교권 보호 지원단을 설치해서 교권 침해 사안마다 교육감이 직접 보고받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구조를 만들 겁니다. 또 법률 지원 확대와 전문 인력 지원 시스템도 구축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교사의 주도성을 회복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육 정책도 교사가 주도하지 않으면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들이 교실에서 자율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수업하고 평가하는 것이 교권의 핵심입니다. 교육감과 교장은
명백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사의 편을 들어줘야 합니다. 교권 지원 체계를 통해서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강원 교육의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네. 교권 보호를 위해서 애써주실 것으로 강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현장학습 안전 문제라든지 교권 보호와 관련한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교육 현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조금 더 말씀 더해 주시죠. 예, 그 체험학습은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현장에서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입니다. 그렇죠. 예, 안전이 중요하다고 해서 체험학습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안전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예. 문제는 체험학습 자체가 아니라 모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감과 교육청이 그 책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전 인력과 행정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법률 지원과 소송 대응까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교육감과 함께 가는 수학여행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이 말은 선생님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교육청이 가장 먼저 곁에 서겠다는 약속입니다. 학생은 더 안전하게, 교사는 더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가을에는 아마 아이들하고 함께 수학여행을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안전 문제,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그렇죠. 마땅히 예.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거죠. 두 마리 예. 토끼를 잡기 위해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자,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 전반적인 교육 체계 역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정책 방향을 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도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 학력 인구 감소와 AI 기술의 발달은 개별 맞춤형 교육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요. 그런 맞춤형 수업의 전면적인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I를 교육 도구로서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것도 앞으로 변화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람 중심의 교육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화된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우리 교육은 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원도는 넓은 지역, 낮은 인구 밀도, 급격한 학력 인구 감소라는 특징과 접경 지역과 상근적인 많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율성을 활용해서 강원형 교육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학력 인구만이 아니라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학교가 평생 학습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강원형 교육 모델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마음이 있고요. 자, 끝으로 강원도 교육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도민과 청취자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무엇보다 소중한 자녀를 학교에 맡겨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아이들과 함께 성장의 길을 걷고 계신 선생님과 교육 구성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겠습니다. 아이들의 학력은 확실하게 책임지고 저마다의 꿈과 진로는 더욱 빛나게 하겠습니다. 문해력과 수리력부터 진학과 취업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힘까지 공교육에 책임지는 강원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교사를 신뢰하고 학부모가 학교를 믿으며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신뢰와 믿음으로 함께 손잡고 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네. 가장 빛나는 순간은 가장 힘든 순간과 함께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 힘든 순간을 아이들 손잡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말씀이 참 인상 깊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교육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정책 방향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당선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명절 중 하나인 단오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단오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통 풍습으로 가족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원주 향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향교의 단오라는 프로그램이 준비됐다고요. 자, 먼저 단오가 어떤 의미가 있는 명절인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매년 음력 5월 5일이 단오인데요. 1년 중 가장 양의 기운이 왕성한 날로 예부터 이날 건강을 기원하고 또 애군을 물리치기 위한 풍습을 실천하는 게 온 동네의 큰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단오는 6월 19일인데요. 현대사회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단오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단오를 기념해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향교에서 열립니다. 이날은 모내기를 딱 끝내고 한숨 돌리면서 풍년을 기원하던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날인데요. 네. 보통 단오하면 창포물이나 그네뛰기 같은 민속놀이들 많이 떠올리실 텐데 네. 이번에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에서는 가족 간의 소통과 또 전통 예절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서로의 정을 나누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향교의 단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서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윤주태 교육문화팀장에게 행사 취지부터 들어보시죠. 단오는 음력 5월 5일에 지내는 우리나라의 큰 전통 명절인데요. 한자로는 처음 단자에 5오자를 써서 음력 5월의 첫 번째 5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건강을 기원하고 나쁜 애군을 물리치기 위한 다양한 풍습을 실천해 왔습니다. 또 농사철이다 보니 모내기를 딱 마친 시기라 잠시 숨을 돌리고 휴식을 취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의 날이기도 했죠. 근데 현대에서는 단오의 의미가 점차 잊혀져 가고 있어서 저희 전통문화교육원에서는 오는 6월 20일 토요일 원주 향교 명륜당과 동제 등에서 뜻깊은 단오맞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초점은 가족 간의 소통인데요. 단순히 보고 즐기는 축제를 넘어서 현대 사회에서 소원해지기 쉬운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으로 꾸미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오에는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고 나쁜 애군을 물리치는 풍습들이 있었는데 올해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향교라는 고즈넉한 정치와 함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3가지가 구성이 됐는데요. 네. 첫 번째 프로그램은 명륜당에서 진행되는 가족 사서삼경 읽기 시간입니다. 과거에 선현들이 학문을 닦던 실제 이 향교 공간에서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글을 소리내서 읽어보는 시간인데요.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내는 가족 간의 예에 대해서 찾아보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창포물 효도 세족인데요. 단오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무병장수하고 또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풍습이 있는데 네. 여기 효심을 더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손과 발을 창포물로 닦아드리는 세족식이 진행됩니다. 평소에 부모님께 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단오 음식과 차 나누기인데요. 마음을 정성껏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눈 후에 사당에 모여서 이번 절기의 음식인 단오 쑥떡과 은은한 전통차를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족과 정을 두텁게 하고 또 이날을 다정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프로그램 신청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윤주태 팀장에게 이어서 들어보시죠. 단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씨름이 있고 높이 올라갈수록 애군이 멀리 사라진다고 믿었던 그네뛰기도 있었습니다. 이번 단오맞이 행사의 신청이 바로 6월 8일 월요일 10시부터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 통해서 접수를 부지런히 받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고요.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오 행사와 더불어 저희가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전시 소식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전통문화교육원에서는 고주서 초대전 장릉 원앙이야기 사진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는 영월 출신의 유명한 한반도 지역 사진작가이신 고주서 선생님의 아름다운 사진 액자 30점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지역의 역사적 생태적 의미를 되새기고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한 뜻깊은 전시입니다.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특히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이외에 또 단오를 기념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직접 이 행사를 가지 못한다면 또 나름의 풍습을 지키면서 이 단오를 기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창포 뿌리를 삶아서 그 물로 머리를 감아서 머릿결을 가꾸고 또 나쁜 곤충들을 물리치면서 애군을 물리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창포물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고 또 조선시대 임금이 신하들의 이날을 맞아서 부채를 나눠주고 서로 부채를 선물하던 풍습이 있는데요. 네, 이 단오선 선물하기로 다가올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자는 의미로 소중한 분들께 시원한 부채를 선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 단오를 기념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횡성군 소식 들어보죠. 김지은 횡성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횡성군과 횡성문화관광재단이 체험형 미식 관광 프로그램인 소 한 마리 먹고 가세요를 본격 운영한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는 1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먹거리 소비를 넘어 횡성 한우를 중심으로 관내 주요 관광지와 체험을 긴밀하게 연계한 것이 특징이며 횡성군은 이를 통해 외부 관광객의 지역 체류 시간을 늘리고 실질적인 지역 소비 활성화와 로컬 관광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관광 코스는 횡성호수길과 국립횡성수채원 등 횡성군의 대표 청정 명소를 탐방한 후 횡성하늘 모든 구이 점심 식사를 즐기는 알찬 일정으로 구성됩니다. 네, 맛있는 횡성 한우도 먹고 또 횡성의 명소들도 둘러볼 수 있는 알찬 일정이 될 것 같은데 자세한 일정 전해주시죠. 네, 참가자 개인별로 미니 화로가 배치되어 각자의 취향에 맞게 횡성하는 구이를 즐길 수 있으며 횡성 8대 명품을 활용해 정성껏 만든 로컬 반찬이 곁들여져 미식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아울러 참가자 전원에게는 불고기, 곰탕, 국거리형 고기로 알차게 구성된 한우 선물 세트를 기념품으로 증정한다고 하니 여행 중에 최고급 한우를 맛보고 양손 무겁게 선물까지 챙길 수 있어서 말 그대로 횡성에서 소 한 마리를 온전히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일정인데요. 네. 소정의 참가비가 있고요. 프로그램 참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횡성군청 또는 횡성문화관광재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횡성을 대표하는 무형유산입니다. 횡성 회다지 소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를 돌아보는 문화 프로그램이 준비됐다고요? 네,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인 횡성 회다지 소리를 기반으로 전통 문화의 가치와 환경의 소중함을 동시에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이 열리는데요. 6월부터 11월까지 총 12번 회에 걸쳐 토요일마다 횡성 회다지 소리 문화체험관에서 진행되며 매회 15명 안팎의 가족 단위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점심 식사 비용 외에는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전통 문화를 다양한 감각이 접목된 오감 향유를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특히 회다지 소리의 원천인 땅을 주제로 삼아 최근 심각해진 기후변화 속에서 우리 무형유산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참여자 주도형 환경놀이로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내려는 시도가 눈에 띕니다. 네, 우리 전통 문화의 가치를 직접 체감하고 또 환경의 중요성까지 깨달을 수 있는 프로그램 소식 들어봤고요. 자, 횡성의 사회연대경제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횡성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사회적 협동조합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로 지난 5월 26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모집하며 교육은 6월 16일 횡성군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대회의실 2층에서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단순한 영리 목적을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익적 가치를 함께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만큼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는 6월 14일까지 모집하는 찾아가는 사회적 협동조합 교육생 모집 소식이었고요. 자, 끝으로 이번 주말에 열리는 횡성 호숫길 축제 소식 안내해 주시죠. 네, 횡성을 대표하는 힐링축제 횡성 호숫길 축제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호숫길 5구간 및 망향의 동산 1원에서 개최됩니다. 머무는 발걸음, 쉬어가는 호숫길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열리는 이번 축제는 특별 제작한 호숫길 5요정 마그넷 기념품을 선보이며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6번째 나만의 요정 그리기 등 다채로운 체험 이벤트와 먹거리 부스가 운영됩니다. 축제 기간 중 가천면 관내 상가를 이용하거나 SNS에 축제 방문을 인증하시면 횡성 명품쌀인 어사진미를 증정하는 상생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초록빛 호수를 만끽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통신원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함께 횡성 소식 들어봤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스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 KBS 원주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